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실록들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그죠? 그 소식을 접하고 국민들은 아직도 저 인간은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인간이 영화를 보고 다니면서 지금도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구나. 정말 이 가짜뉴스, 그죠? 이것은 대한민국을 한 방에, 그죠? 정말 골로 보낼 뻔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정말 오래됐죠. 그죠? 앞으로 디지털 세계의 가속화, AI 시대가 완전히, 그죠? 정착하게 되면은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가 돼서 이제는 비현실이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 그죠?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 가짜뉴스가, 그죠? 그냥 대한민국을 없애버릴 뻔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앞으로 AI 시대의 부정성으로서,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그죠? 법 공부만 했지. 그러니까 이 법 공부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그죠? 그 인접 학문들 같이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좀 덜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직업교육이잖아, 그죠? 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이 과정, 이 직업과 직접 연결된 이런 교육은, 그죠? 결국은 다른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가지 기호에 의하여 그냥 대한민국을 골로 보낼 뻔한 거야. 공산주의와 부정선거론,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자기 주체적으로, 그죠? 왜 이 공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고민을 해보고 프랑스 혁명과 연관하여 이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과, 그죠? 갈라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마르크스가 나오게 된 그 역사적 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죠? 제대로 된 어떤 공부가 돼 있었다. 철학적 사유가. 그랬다 그러면 달라졌겠죠. 그죠? 그냥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빈 대가리에다가 거기에 구구들이 들어가서 심어 놓은 그 사상에 경도돼서, 그죠? 그리고 매일 그거 유튜버만 보고 앉아서 공산주의, 저 민주당 세력과, 그죠?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자들, 인권운동가들 전부 다 싸잡아서,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지, 뭐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다, 저들에 의하여 나라가 점령되면 큰일 난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그죠? 이런 기호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미 장 보드리아르가 그죠? 가짜 뉴스의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30년 이상 전에 그의 시뮬라시온과 소비 사회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으로 보드리아르 이전에 그죠? 니체로부터 시작된 거야. 인간은 사실과 해석을 그죠? 구분할 수가 없어. 인간이 이미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은유야. 눈으로 본다는 건 뭐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전이해와 그죠? 나의 관점, 그것을 벗어나서 사태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이미 인간은 본다는 게 해석인 거야, 그죠?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본다는 것. 인간이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은 은유밖에 없는 거야. 언어를 사용한다는 한계, 그죠? 도덕의 계보학 제3 논문에서 인간은 관점주의적으로 볼 뿐이요, 그죠? 이미 그 관점은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는 거기에 자기의 직관과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이성,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어떤 사태를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고집들에서 그죠? 실제는 없다.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실제는 없다. 이 세계에는 실제에 대한 해석만이 있다. 이건 뭐야, 그죠? 여러분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특히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세네카 등등은 그의 삶의 철학에서 그죠? 특히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해석학적 지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전사에 비유하기도 해, 니체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유는 그 사랑이 주는 어떤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실제에 대한 상상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죠? 사실을 보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해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역시 정신분석학이 증명하고 있잖아. 인간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죠? 어떤 환상을 집어넣어서 사물을 보는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그죠? 그래서 이미 실제를 보는 방식의 환상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실제는 없는 거야. 이 정신분석학도 증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락강은 뭐예요? 이미 상상계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프로드, 기만, 사기다. 자기의 상상계 안에서 그죠? 이 사물을 다 보는 거야. 자기의 욕망의 어떤 거울 단계 안에서 그죠? 이 사태를 보는 방식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야,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철학에서는 이미 그죠? 니체 이후로 인간은 실제를 만날 수 없어요. 만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실제인 거야, 다. 니체를 따라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그죠? 자기 방식대로 이미 본다는 것 자체가 그죠? 어떤 의미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 이후로 가다모 리케르까지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이게 점점 가속화되잖아.
데리다의 차이은 대리보충, 흔적, 이런 개념들은 인간이 실제와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폴 리케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문학 텍스트들을 해석하면서, 그죠? 픽션과 역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야. 인간은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를, 그죠? 문학가가 글을 쓰는 것처럼 그 역사를 이미 해석하여 본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속화되잖아. 칼 융적으로 보면 뭐야? 인간은 사물을 볼 때 자기 그림자를 투사해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슬라보의 지적은 레스 댄 너띵 서문에서, 그죠? 오늘날의 실제로는 이 실제를 볼 때 인간은 그 빈 공간에 환상을 집어넣어. 그래서 허구 속에서 실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허구 안에서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드리아르의, 그죠? 이미 30년 전에 시뮬라크르라든지 아니면 소비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은, 그죠? 기호를 소비하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의 로고를 소비하고, 애플을 쓰면서, 그죠? 애플 로고를 소비하고, 그리고 다양한 명품들, 가방, 신발, 이런 로고, 기호를 소비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그죠? 개성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하여 자기의 개성을 소비하는, 이미 보드리아르는, 그죠? 이런 가짜 뉴스의 소셜 미디어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또한 다양한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의 개성을, 기호를 통하여 소비하는 게 현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그죠? 자기의 소비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의 신화라고까지 말해. 뒤쪽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의 신화는 바로 우리가 이미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기호를 소비하면서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 봐봐.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등등해서 자기의 무슨 연인과 식사를 했으면 그걸 올리기도 하고, 자기의 옷 입은 스타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걸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의 소비를 통하여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인 거야, 지금이. 그런데 이런 기호를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가속화되게 되면은 왜 신화의 세계가 돼, 여러분? 시뮬라크르가, 그죠? 원본을 창조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를 판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지금이 딱 그런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를 낳고, 그죠? 특정 정보에 의하여 계속해서 사회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어떤 정보를 흩뿌리게 되는데, 그건 이미지와 더불어서 흩뿌리는 거야. 이미지가 또 이미지를 낳고 거기에서 그 이미지가 다시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원래 시뮬라크르는 뭐죠? 원래 시뮬라크르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복사의 복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복사는 뭐 이 현실 세계죠, 그죠?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또 한 번의 복사는 특히 예술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이데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 현실 세계만 있으면 이제 현실 세계와 그 현실 세계를 복사한 것만이 있는 거잖아. 이 니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이 세계의 현실성에 대한 자기 해석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의미를 창조해야 됐어. 니체가 도덕의 개보학 제3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거든. 인간은 그죠? 그 고통의 의미가 부여되기만 하면 그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허를 느끼고 그 고통을 짊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호의 고통이라는 그 의미를 창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잖아, 니체가.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호가 있으면 그 기호가 발산하는 의미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의미에 의하여 인간은 그 기호에 의존하여 거기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하여, 그죠?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시뮬라크르는 뭐야? 인간은 어떤 실제에 대하여 해석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시뮬라크르가 현실 세계를 창조한다니까? 니체 이전에는 뭐야? 니체 이전에는 이런 기호는 현실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였고, 그죠? 그리고 이 현실을 재현하는 그런 거였어.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호는, 그죠? 이게 전도돼 버려. 그냥 시뮬라크르가 현실 세계에 대한 복사가, 시뮬라크르가 현실 세계를 다시 창조한다니까? 세계에서 세계를 만들어 버려. 슬라보의 지적적으로, 그죠? 픽션 안에서 실제를 다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세계라는 거야, 오늘날에. 이게 공상과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어떤 현실과 시뮬라크르 간에 어떤 차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가 가속화돼서, 그죠? 어떤 미디어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걸려 있다라는 거야. 윤석열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21세기의 신화는 이런 대중매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미지의 세계, 그리고 초현실 세계인 거예요. 보드리아르의 용어로 따지면, 그죠? 쉬흐 레알리테, 이페흐 레알리테. 영어로 말하면 하이퍼 리얼리티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보드리아르의 용어인 거예요. 독일어로 표현하면 휘페르 레알리테트 정도 되겠고. 그러니까 이 초현실, 어떤 현실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 이것은 바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이미지의 세계는 현실을 복사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그죠? 이 신화 속에 사는 거야, 다. 전부 다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서 뉴스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정치 채널에 가서 또 어떤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한 예능, 뭐 철학, 문학,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호를 소비하는 이 시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시대, 그래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그죠? 이미 도래한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자가, 그죠? 이런 이미지의 세계에 빠져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세계 앞에서 대쪽을 판 거죠, 그죠? 그래서 철학 공부, 역사, 문학, 자연과학, 현대물리학,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가르쳐주는 이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히려 역으로 반증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은 오늘날 많은 AI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긍정성만 말하잖아, 그죠? 이미 미국이나, 그죠? 이 AI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이 시대가 되면 오히려 인문학이 중요해지겠다. 오히려 원문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겠다. 그래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죠? 고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AI 시대의 어떤 부정성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야? AI 시대를 선전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AI 시대가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갖고 올 것인지, 이런 담론들이 이제 점점 확산하고 있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AI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수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신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법 공부만 한 새끼가 얼마나 쉽게 과대망상에 빠질 수 있는지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했던 슈베버 판사 있잖아. 그가 썼던 자서전. 법만큼 교리학적이고 도그마틱한 게 없어요. 가다모도 진리와 방법 2부에서, 그죠? 이 법철학적인 어떤 해석학을 말하면서 언급하잖아. 신학과 더불어서 법 해석학을 언급하면서, 그죠? 예도가 한 2주 전에 예도 철학 모임에서 가다모를 일부러 읽혔는데, 그 부분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교리학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법조항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한 자는, 그것도 직업교육에 몰두해서 법 공부를 한 새끼는 쉽게 말해서 특정 사상의 가스라이팅 되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이미지의 시대에 그거 유튜버만 보면서 공산주의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역사 비평 하나 못하는 새끼가 대통령이 된 거야. 거기다가 공산 전체주의. 지금 국힘은 지금도 공산주의를 팔고 있잖아, 그죠? 세계관이 50년 후퇴해 있습니다. 이 당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철학적 사고, 철학의 부재가, 그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지, 이런 직업교육, 그죠?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정치질을 하는 새끼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의 용어로 그죠, 입베흐레알리테, 그러니까 어떤 시뮬라크르가 진짜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이미지를 창조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군지 알아? 얘도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한 거야. 가장 큰 희생자는 역시 사고가 안 되는 자들이야. 공부를 안 하든지.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의 시대에 이미지의 생산은 뭐죠? 그것 자체가 이미 물질 생산과 동일하죠. 마르크스 시대에는 노동을 통하여 물질을 생산했지만은 지금은 이미지 생산을 통하여 자본이 획득되는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 에로티시즘 이런 것도 전부 다가 기호를 소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시대에 오히려 철학적 사유를 하고, 그죠? 다양한 분야에 독립해서 사고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그 공부가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이미지의 시대, 그러니까 시뮬라크르의 시대에 희생자인 거야,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언제나 집단적으로 기능을 하거든, 개인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 집단성에서 신뢰를 획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전이해가 어떤 그런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도 댓글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맞아 하면 거기에 과대망상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가 유익한 시대,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역시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어떤 중요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수준 높은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예술적 감각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해석하는 다양한, 그죠,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것을 가르쳐 줘도 여러분 봐봐, 그걸 보는 자의 전이해가 없잖아. 그러면 그는 그걸 해독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AI 시대에도 더더욱 중요한 건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아닌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는 자가 희생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대를 가서, 그죠, 직업 교육을 잘 받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러잖아, 그죠? 뭐 의사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공부만 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전이해가 없으면 그 이미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자는, 그죠, 다 희생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유튜버가, 그죠, 유튜버가 말하는 것을 판독할 능력이 없는 자들, 그죠, 그 자들이 다 희생자인 거야. 왜? 그걸 보는 자들이 댓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그죠, 특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만의 망상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거든.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이해, 그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상식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문학, 철학, 역사, 현대 물리학, 그 다음에 뭐 법, 다양한 경제, 이런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그죠? 나의 전이해로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시뮬라크르의 세계에도 희생자는 공부 안 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특정 유튜버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그걸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뮬라크르의 세계 그죠? 이런 유튜버의 말들이 뭐야? 현실을 다시 창조하는 거야. 현실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보이지 않게 유령과 같이 활동한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 얼마나 그죠? 그래서 그걸 그죠? 예도 TV에 와서도 댓글로 쓰는 새끼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공부가 안 돼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뭐 개나 소나 다 뭐 말하고 이 사람도 니체를 말하고 저 사람도 니체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별을 내릴 기준을 갖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적 해석학적으로 뭐야? 어떤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태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나의 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평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영상을 보여줘도 아무리 좋은 내용의 어떤 고전을 가르쳐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내가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 비평적 능력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전부 다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철학의 부재는 그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지를 낳고 이미지가 현실을 창조해 버려요. 지금 이런 이미지 정치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가 이준석이잖아, 그죠? 철학자로서 이준석을 볼 때 얘도는 정말 잔대가리가 정말 잘 굴러가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상대편 어떤 토론 후보자의 말을 갖고 그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이미 질문과 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하여 바로 답을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답 못하셨네요.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규정을 내려버려. 근데 이준석이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죠? 다양한 주제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 그죠? 특히 이준석이를 많은 지지자들은 뭐 예도 TV에도 상당히 젊은 지지자들이 많아. 그래서 예도가 이준석을 까잖아.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런데 이준석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을 할 때 그죠? 그가 다양한 방식의 어떤 논쟁을 펼치기를 좋아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토론에서 이기는 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을 자기 방식대로 담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잔대가리가 엄청나, 여러분. 이준석이는 어떤 자기의 정치에 그죠? 어떤 순간 포착을 하는 이런 대가리 훈련 말고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양한 방식으로. 담론을 창조하기는커녕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하여 그죠? 그냥 꼬리를 붙잡고 그걸 갖고 늘어지는 그런 방식의 논쟁을 펼치는 수준인 거야. 뭐 AI 전문가야,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뭔 AI 전문가야.
지가 정치인이면 AI 시대가 되면은 AI 시대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많아서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은 정치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예측되는데 나는 이런 정책을 펴서 AI 시대를 대비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자본주의 개인 거야, 여러분. 모든 걸 능력주의로 말하죠. 차별 금지법 반대하죠. 그리고 뭐 능력주의인데 그 능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를 할 건지, 그죠? 뭐 말은 다 하지 뭐. 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죠?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그죠? 자기의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 이준석이 역시도 그죠? 어떤 보여주기식 그죠? 이런 이미지 정치에 아주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뭔가 뭐 튼튼한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전공 자체가 그죠? 여러분 알잖아. 그러니까 그 담론들이 그럴싸하긴 하지만 철학자가 볼 때는 시대정신이 있어. 역사를 읽을 줄 알아. 아니면 세계 속에서 이 한국을 그죠?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만 하면은 세계 속의 한국을 볼 수가 있나? 몸으로 체화된 지식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의 시대에 정치 역시도 이미지화돼. 특히 레거시 언론이 끊임없이 그죠? 이준석을 띄우고 있잖아. 이 보수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보수라는 이름을 단 새끼들이 이런 짓을 얼마나 잘해, 여러분. 지금 뭐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니까 이제 기가 살아서 그죠? 아이고 정말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준석 그 잔대가리를 갖고 젊은 청년들이나 어떻게 설득할지는 몰라도 담론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죠? 정말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 내란에서도 뭐 처음에는 윤석열이 그 12월 3일 날 그죠? 그 계엄 당일 날은 뭐 나타났다가 좀 있다가 내란이 진압되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고 준비하더니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그죠? 이 내란에 대하여 정말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그죠? 고통스럽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 새끼 뭐 했어? 뭐 하다가 내란이 이제 진압이 되고 뭔가 이래 할라니가 대통령 선거에 딱 나 기회주의자죠, 그죠? 이런 자는 인정을 못 받아 국민으로부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에 이미지의 정치로 그죠? 덕을 본 인간이 또 있잖아. 민주당에 문재인, 무능력하고 판단 능력도 없고 그죠?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 그 밑에 놈이 기획한 대로 움직인 그런 인간인 거야. 문재인이도.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가 가능한 건 뭐야? 신화 속에 국민들이 살고 있고 그죠? 거기에서 보여주는 방식에 무당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사태를 보는 거야. 여러분 문재인 시대에 예도가 문재인을 조금 민주당 지지자였지만은 뭐 지지한다고 민주당이 하는 걸 다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철학자가. 그런데 문재인을 뽑았지만은 그가 너무나 그죠?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자기 주체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비판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문바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는 단지 국힘만 써먹는 게 아니야. 민주당에서도 썼고 그 이미지밖에 없고 나중에 보니까 기획한 새끼에 의하여, 그죠? 정책이 돌아가다가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거지. 윤석열 같은 새끼한테 되치기나 당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시대에는 오히려 그 이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더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다양한 방식의 공부가 돼 있어야, 그죠? 그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고, 조금만 정보를, 그죠? 이래 찾아봐도 금방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학 공부를 하는데 같이 니체를 말해. 유튜브에서,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문으로 들어가서 그 출처를 다 말해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니체가 말한 출처도 없어. 니체는 이런 말을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다. 정말 니체는 삶을 극복한 자입니다. 이런 건 뭐야? 이런 건 전부 다 자기 얘기인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니체라는 이름을 달고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고 뉴스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보드리아르의 입베흐 레알리테, 그죠?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복사의 복사가 또 다른 복사를 창조하는, 복사가 현실을 창조하는, 시뮬라크르가 레알리테를 창조하는, 그죠? 그런 망상의 세계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떤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금만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온 그런 방식에 따라서 비평을 하든지, 그죠? 역사 비평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뭐 가짜뉴스에 빠질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판별 능력이 없는 자는 뭐야? 전부 다가 과대 망상증 환자에 걸릴 수 있는 거야. 인간은 결국 자기가 만든 망상의 세계에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뭐야? 이것이 문제는 가끔 가다 현실을 만날 때, 그죠? 그 현실이 싫어서 다시 망상의 집을 지은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망상을 전복시켜서 그 망상을 속일 때, 그죠? 망상이 현실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그때 나타나는 그 절망감은,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공허감이 더 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오히려 각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현실 속에서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오히려 가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 안에서 등산을 하든지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공허하기 때문에, 그죠? 그 망상세계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인지도 몰라, 그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전부인 거야. 사실은 그래요. 누구든지 이 세계를 봐도 자기의 야망을 따라보는 거야. 그래서 시뮬라크르가 춤추는 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야. AI 시대가 무르익으면, 그죠? 확실히 공부한 사람들, 그죠?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자, 시를 쓸 수 있는 자,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자, 역사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현대 물리학 공부를 통하여 이 세계의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만이, 그죠? 이런 소셜 미디어의 이미지 세계에서도, 시대에서도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닐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대학을 나오고 학벌이 좋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떤 철학을 소화했는지, 그죠? 이게 없잖아.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가스라이팅 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철학적 사유, 그죠?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 그리고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냉철한 독수리와 같은 눈이 없는 자는 역시 이 시뮬라크르의 시대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그런 교육이, 그죠? 이미 시작됐겠지만은 이제 정식으로,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건 역시도 인문학 교육과 현대 물리학 교육, 그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이 함께 질적으로 발달할 때 이건 역시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윤석열을 보면은 이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창조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